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9년 2월 23일 서울시 9급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9년 2월 23일 날 시험이 3개가 있었어요. 자, 서울시 7급, 그다음에 서울시 9급 사법, 그리고 법원직 있었는데 법원직은 워낙에 여러분 쉬워서 일단 제가 해설을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그 해설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서울시 9급을 그리고 좀 이따가 쉬었다가 서울시 7급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서울시 시험이 여러분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미 이제 시험은 봤으니까 여러분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잘 못 보신 분들은 그 다음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에 어떤 생각했냐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좀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2018년 상반기에 서울시 7급 문제가 굉장히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6월 달에 나온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시 9급에서 학생분들이 100점을 쉽게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 지금 서울시 9급 사법은 100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 기간이 많이 길지 않았어도 정확하게만 공부했다면, 여러분 좀 실수만 줄였다면 이게 고득점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출문제를 그대로 짜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문제는 없고 다 기출문제의 재구성이라는 거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면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제들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2019년 지금 제가 2월에 봤던 이 서울시 나온 분석표하고 그다음에 2018년 서울시 분석표를 한번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일한 출제위원이 거의 동일한 주제에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7급도 비교해 보면 같은 출제위원이 9급과 7급 문제를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9급은 요 정도 수준에서 내고 7급은 또 이걸 약간 좀 지엽적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7급도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9급과 7급 둘 다 평이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있을 국가직 시험 준비하신 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요. 올해는 국사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기본에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 서울시 2월에 봤던 사복의 주제를 보면 부여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고대사의 법풍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대외관계, 여수전제, 여당전제 기본 개념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골프문제 너무 뻔한 문제였죠. 중세사의 원간석기의 상황,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특히 서울시는 몇 년째로 무신집권기의 사건 순서 물어보는 문제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문제를 다시 냈는데 너무 평이하게 냈죠. 그 다음에 또한 사건 순서 맞히는 문제. 그 다음에 불교 관련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불교 문제를 짜집기 했던 문제죠. 그 다음에 조선전기 네 문제 나왔는데 제도사. 어렵지 않았습니다. 홍문관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조선의 대외관계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뭐 임진왜란 순서 맞히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냥 기본 외교 4대 교린. 네,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 의외로 이 과전법에서 실수를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과전법의 개념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경국대전 문제 이것도 우리가 늘 봤던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사회 영조 관련 문제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서는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 수호 조규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개혁을 물어봤던 거.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 세 문제 나왔는데 국권 침탈 과정. 이것도 여러분 매번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독립군과 관계되어서 이회영, 이시영의 활동 물어보는 특히 이회영과 관계된 여러분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신간회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신간회 하면 우리가 신민회와 비교해서 물어보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였죠, 이것도.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었고, 현대사의 두 문제 나왔습니다. 뭐냐면, 선사시대 구석기, 우리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 관련보다는 요즘에 현대사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당연히 해방 공간의 어떤 사건들, 순서 맞히는 문제, 그 다음에 60년대 경제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 뭐 하나 새로운 주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주제와 관계되어서 또 문제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이런 주제를 많이 나오는 주제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보니까 이거 늘 비슷하죠. 일단 근현대사 7문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한 6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9문제
정도가 근현대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전 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니 일단 정치사 제일 많죠, 여러분. 20문제 중에 13문제가 정치사다. 그래서 항상 마무리할 때는 정치사를 다시 한번 봐라. 누누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2문제, 그 다음에 사회 2문제, 자, 문화 2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초기 국가 1문제. 그래서 늘 뭐 특별한 여러분 거는 없었다는 거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일단 제가 여러분 드린 문제는 자, 애책형 문제죠. A형 문제. 자, 지금 고려 원간석기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자, 고려의, 자, 원간석기, 고려의 국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면 1번. 자,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주로 편입되었다. 그럼 국사에서 모두, 이런 것들은 늘, 자, 생각해보자. 그렇죠? 고려 모두가, 전체가 몽골의 직할주였다. 아니었죠? 자, 우리는 원나라 식민지가 아닙니다. 원간석기였고요. 원나라가 일부 지역을 직접 직할했잖아요. 어디였습니까? 쌍성 총감부, 동령부, 그리고 자, 우리가 탐라 총감부. 이 세 지역만 직접 얘네가 관할했고 나머지는 간섭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도 여러분 기출문제였잖아요. 몇 년 전 7급 기출문제. 자, 정동행성의 장 승상은 과거의 7급 기출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자, 원나라 임금이 겸임했다. 그래서 X였었죠. 자, 뭐였어요? 고려 임금이 겸임했다. 그게 답이었고요. 그 문제를 또 바꾼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몽고의 다루가치가 또 전담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고 정동행성의 장 승상은 고려 임금이 겸임했다. 그 다음에 관제격화.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 성이 뭐로 바뀌었다? 일부. 그래서 자, 이 성이 일부 첨입으로. 그래서 답은 지금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망리지. 대망리지는 7세기 고구려 영계소문이잖아요. 자, 고려 원간석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래서 난이도는 하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런 거 보면서 뭐냐면 때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변형되면 첨의부가 나와요. 첨의부와 관련된 사료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시대 상황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원간석기 다시 그렇게 보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시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많이 봤던 문제죠. 자, 1번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 자, 뭐였습니까? 바로 2차 한일협약. 또는 을사늑약이고. 자, 두 번째 1번은 대한제국의 각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서 내정을 간섭한다. 차관 정치. 자, 이거 뭐였습니까? 1907년에 한일 신협약.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분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 자, 이게 바로 1차 한일협약. 자, 그 다음에 고정은 헤이그. 자, 특사 파견이었잖아요. 언제? 1907년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뭐 열심히 면도 외웠지만 우리가 늘 흐름으로 파악했던 분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자, 디귿. 그 다음에 다시 자, 1905년 11월에 자, 기억. 바로 이 외교권 박탈과 관계된 자, 이 조약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1907년 얘기할 때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1907년이 정민년인데 정민년은 늘 사건 순서를 기억하라. 제일 먼저 고정이 어떻게 했다? 헤이그의 특사 파견부터 기억하자. 이걸 계기로 고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 퇴위당했잖아요. 그리고 강제 퇴위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였어요? 어린 순종으로 하여금 자, 협박해서 한일 신협약 맺죠? 또는 정미 7조약. 그 다음에 다시 한 달 있다가 바로 뭐였다? 군대 해산.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알고 있다면 굳이 뭐 몇 월 이게 아니라 당연히 자, 한일 신협약과 그리고 헤이그 특사 파견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더더구나 여러분 이런 문제는 기출족보 한 번 더 보세요. 이런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 사료로도 사료 내서 사료 순서로도 낼 수 있고 또 하나 이 문제가 변형된다면 또 하나 이때 우리는 각기 어떻게 저항했는지도 한번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이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문제죠. 자, 3번 볼게요. 자, 보기에 밑줄치 왕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제19년 금강국주 김구애가 자, 그의 부인과 세 아들 데리고 항복하자 왕은 당연히 자, 금강가야가 자, 신라의 자, 정복되는 또는 무릎을 꿇는 과정이고 어쨌든 이 왕은 누구다? 법풍왕인 거. 누구나 아세요.
자, 그러면 법흥왕과 관계되어서 자,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억, 신라를 사로국으로 만들었고,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꿨고, 왕호를, 자, 마립간에서 왕호로, 자, 누구였습니까? 6세기 지중왕. 자, 그 다음에, 자, 왕은 연호를 고쳐서 개국. 자, 여긴 연호가 건원이었고, 법흥왕은, 개국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진흥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사책, 국사를 편찬했고요. 그 다음에, 자, 왕호를 성, 법흥대왕. 낯설지만, 자, 법흥왕 또는 앞에다가 성스러운 성자 써서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생각형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최근 근래에 자, 우리가 금성문 문제가 너무 잘 안 나왔다. 다시 한번 신라의 금성문 확인해보자. 누누이 얘기했었고요. 신라의 금성문 중에서 바로 울진봉평 신라비. 어느 왕 때? 법흥왕 때. 특히 신라가 육부족 연맹체고 왕이 육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비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연호, 인평, 그리고 분황사, 영묘사, 이거는 선덕여왕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시 여러분이 디귿이 좀 낯설었다고 쳐도 나머지가 워낙 많이 나왔던 자, 지문이기 때문에 이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중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이제 고구려의 대중국 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을 때, 자, 고구려가, 자, 이제 수하고 전쟁했고, 향후 당과 전쟁했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알고 있는지. 자, 고구려는 영양왕 때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했고, 그래서 수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답은 결국 1번이네요. 나머지는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정말. 출제자가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 계속 말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게 더 좋고요. 어쨌든 자,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수나라가 아니라 누구에 대응해서? 당. 그 다음에 살수대첩은 당이 아니라 수. 그 다음에 자, 양만춘. 여러분 이거 안성싸움은 수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당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동네 모의고사 같은 문제죠.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보셨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건국초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에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다. 어쨌든, 경국대전이다. 이것도 이미 기출 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국대전과 함께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그 다음에 우리가 조준하고 정도전은 너무나 중요한데, 자, 바로 이 조준이 만든 게 바로 뭐였다? 경제육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거, 자, 조준이 편찬한 것은 경제육전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경국대전은, 자, 경제육전에 육전을 갖고 시작한다. 2호 예병 현공, 6개 시스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아시죠? 경국대전의 기본 원칙을 바로 뭐였다? 우리가 늘 어려운 말로 조정, 성원, 존중주의. 즉 조종의, 즉 조선왕실의 성스러운 헌법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즉 어디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경제육전의 육전. 이거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자, 이거 7급 기출지문이었고요. 어쨌든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었고, 어쨌든 절대, 자, 경국대전 최고의 법전이었으며 앞으로 계속 가면서 조중, 성원, 존중주의에 입각해서 육전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까지 보시고요. 또 하나 이거와 관련되어서 조선의 법전에는 바로 전편과 록편이 있잖아요. 전은 절대 손을 대지 않고, 2호 예병 현공 손을 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때 새로운 판례는 어디다 집어넣는다? 예, 록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럴 때도 뭐냐면 여러분은 이 문제 당연히 맞추셨어야 되고요. 또 하나 앞으로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와 함께 공부 패턴을 어떻게 본다? 조선의 법전 순서 외운다. 두 번째, 다시 경국대전을 집중적으로 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법전 순서 맞추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경국대전의 특징을 집중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도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여러분 재구성했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76년, 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하나 마음에 든 것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오리지널 조일 수호 조규라고 말 써준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강화도 조약은 사실 우리가 조규다. 조약은 평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조약이지만 사실 불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규란 말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좀 모처럼 여러분 이런 말을 써줬네요. 자, 강화도 조약 제1항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자 읽으셨어요 직접. 조선은 자주국이다. 누구와 대등하다? 일본과. 그 의도는 누구를 배제하려고? 청해 종주권 배제. 그래서 자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하다. 이게 바로 제1항 내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자 치해법권. 자 부산, 원산, 인천에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을 설치하고 자 치해법권을 인정했고요. 또 하나 강화도 조약의 결정적 불평등 조약은 치해법권과 함께 해안 측량권이었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본 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냐면 기본 개념에 주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안 잡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공부하라고 제가 일부러 이걸 갖고 왔죠. 자, 이게 강화도 조약. 자, 잘 안 보일 거예요. 어쨌든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 수호 조교 또는 병자 수호 조약이라 부른다. 자, 강화도 조약 제1간 조선은 자주의 나라고 일본과 평등하다 또는 동등하다 그 말이잖아요. 이유는 뭐? 청나라를 배제하려고. 그 다음에 제4간과 제5간 본래 외관이 있던 부산 이외에 뭔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한국 5도의 뭔가 연해 중에서 통상에 자 유리한 항구 2개를 더 개항한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바로 부산, 원산, 인천이 각각 개항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작년 문제는 이거 순서 연도를 알아야 되는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7관 일본군 항해자가 자유로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해안 측량권. 그 다음에 자 10관 아예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서 읽히게 했던 거죠. 읽으면서 보다 이게 치해법권이구나. 그래서 특히 강화도 조약은 다 불평등하지만 여러분 특히 자 이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이 결정적 자주권 침해다. 이런 문제는 너무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지문. 자, 2번 지문과 함께 자, 그러면 2번 지문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로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결국은 자 미국하고 조약 맺고 체결국은 각각 외교 대표를 상호 교환해서 양국의 수도에 주재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이제 우리의 자 한국의 대한제국 자 뭐 이때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가지만 어쨌든 우리는 조선의 공간이 마련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화도 조약에 없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문제가 바뀐다면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다음 점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조미소 통상조약의 예를 들어 1조 그 다음에 제4조 제5조 이런 거 들어가고 거기에 그러면 슬쩍 지금 이런 거 여기 해안 측량권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죠. 조미소 통상조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중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사료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걱정이 되는 게 자 여러분이 강화도 조약의 모든 조약을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수업에서 강조했던 요 핵심적인 것만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미국하고 조약도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 수업에서 강조했던 이 정도만 확실하게 내용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는 자 이런 기본 개념에 더 주력하는 시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러분은 자 익숙한 거에 좀 더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영조 관련 문제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제가 강조했던 게 보기 지문 둘, 셋, 또는 이따 7급에서 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못 푸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영조예요. 자 영조 때 형벌 제도를 개선해서 소위 가혹한 악형을 없앴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거를 속대전에 의하면 속대전에 관용주의란 말을 썼잖아요. 관용주의가 뭐였다? 좀 가혹한 자 형벌은 조금 완만하게 해줘라. 그래서 어쨌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의 학자를 검서관 앞에 여기 없어도 따라가는 말이 있죠. 귀장과 검서관 서울들 자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정조고. 그 다음에 제발 이런 지문에 여러분 제발 까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시험 현장에서는 초조하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균역법은 누구만 군포낸다? 예, 상민만 군포낸다. 상민만. 그러면 양반과 상민, 심지어 노비 모든 백성이 균등하게 군포내는 것은 바로 뭐였다? 대원군의 호포제 또는 동포제잖아요.
균여법은 기존의 상민 또는 기존의 양인들이 두 필씩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고 대신에 보충액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 준설 사업. 참 오랜만에 나왔네요. 과거에 우리가 뭐였습니까? MB 정부 때 그때 여러분 이 영조의 청계천 준설 사업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문도 보시고요. 어쨌든 청계천 준설 사업 하면서 특히 중요한 건 백성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그리고 백성에게 청계천 준설 비용을 물지 않고 국가가 비용을 대고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다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죠. 기억하고 리을. 그래서 여러분이 의외로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리을을 모르면 뭔가 다른 걸 잡다 보니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확실한 여러분 지식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숙종, 영조, 정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8번 문제 볼게요. 고려의 불교. 우리가 또 하나 강조했던 게, 우리가 태조 때 훈요 10조도 중요하죠? 훈요 10조에서, 이거 여러분, 훈요 10조 관련 사료였었어요. 뭐였습니까? 우리가 소위 사원, 절을 만들 때는, 도선에 의해서, 도선의 설에 의해서 잘 만들고 함부로 짓지 말아라.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서울시 문제에 이 훈요 10조 내용을 물어보면서 사원 대신에 궁궐로 바꿔서 낸 적이 있었잖아요. 궁궐을 지을 때는 도선의 설에 의해서 함부로 짓지 말아라. 그게 아니었다. 사원을 만들 때는 도선의 설에 의해서 함부로 짓지 말아라. 일단 1번 훈요 10조에 전국의 비버 사찰을 제한 없이 늘려서 부천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자. 물론 숭불정치 폈지만 함부로 절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선의 설에 의해서. 그래서 그 말인 거죠. 일단 틀린 지문. 그 다음에 현종 때 건안의 대작을 수입하여 고려의 독자적인 초조 대작을 만들기 시작했고, 완료한 뒤에 개경 흥왕세에 두었다가 좀 있다가 대구로 가죠. 대구 부인사 갔다가 대구 부인사에서 몽고 때 불타잖아요. 근데 건안의 대장경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송나라 대장경, 여러분, 그래서 송나라의 대작을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광종 때 균여 여기까지 맞았죠. 근데 그 다음 국청사, 해동, 천태종, 교종과 선정의 대립을 통합했다. 이거 누굽니까? 대각국사 의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부터 있어왔던 향도를 계승해서 신앙의 결석을 다졌고, 매양행위가 뭐였어요? 매양행위를 하는 무리가 약자로 향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국태민안과 내세의 복도 구했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여러분 향도와 관계돼서 이런 것들은 잠깐 보세요. 간추린 선학사에 간추린 선학사는 300페이지지만 상당히 꼼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향도와 관계된 간추린 120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향도가 고려 때 뭐였는지.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간추린 선학사 116페이지에 화랑도와 관계된 지문 중에 최천의 낭랑 비문 얘기도 나오고, 그 밑에 대표 화랑이 있어요. 그 대표 화랑 중에 김유신의 화랑도 조직 이름이 용화향도다. 용화가 뭐였어요? 미륵이 사는 뭔가 미륵과 관계된 그 지역, 미륵과 관계된 지역 이름이고요. 그래서 미륵과도 관계되면서 또한 그 화랑도 조직을 향도라 부른다. 그래서 고려 때 향도는 어떤 신라의 어떤 그런 화랑도 조직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았어도 나머지 제끼고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이 지문과 함께 여러분은 이것도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 기출 문제였어요. 초조 대장경, 그 다음에 교장, 그리고 제조 대장경의 내용을 또 바꿔서 내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불교 관련 얘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풀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지저분하게 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9번. 조선이죠. 조선의 제도사. 예문관.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했던 학술기구. 여기는 홍문관이죠. 예문관은 뭐예요? 왕의 그런 교서를 작성했던 것이고, 홍문관이 바로 이런 궁중의 도서, 그 다음에 왕의 자문기구, 그리고 경연도 주관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관원, 간쟁, 논바, 그 다음 승정원, 대통령 비서실, 그 다음 의금부, 왕명에 의한 특별재판소.
뭐 하나 틀릴 게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무지 쉬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현대사가 확 들어갔죠? 자, 1960년. 자, 정부의 경제정책이에요. 그러면 1960년대 이것도 여러분 너무 쉬운 거죠? 자, 뭡니까? 무슨 귀속 재산 처리법, 한미 경제 조정협정 몰라도 우리는 자, 경제개발 5년 계획은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몇 년부터 시작했다? 1962년 5.16 군사정부에서 시작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제 여기 제가 여러분 해설은 이 해설은 이미 어제 자 시험 보고 여러분 2월 23일 날 시험 보고 2월 24일 일요일 날 저희 집에서 자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 제가 9급 국가직 자 서울시 국가직이 아니라 서울시 9급 사복 해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7급도 해서까지 해서 올려드렸고 심지어 법원직까지 해설해서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국가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지금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쫄지 말자. 우리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려고 어제 하루 종일 해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도며 이런 것들은 해설지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는데 연도로 안 풀어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굳이 연도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갖고 이제 공부하실 때 다시 여러분 귀속재산처리법, 한미 경제조정협정, 경제협력기구에 우리가 가입한 거 이런 연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그거는 해설지에서 보시고요. 자, 조선 초기 대외관계. 조선 초기라고 할 때는 몇 세기 간다? 15세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조선의 여러분 양면성. 자, 법과 현실은 다르다. 조선의 기본 외교는 뭐였다? 자, 기본 외교는 4대 교린이죠. 이 말. 그 다음에 동시에 자, 이 말도 강조했습니다. 성리학적 명분론. 자, 성리학적 명분을 입각한 자, 우리가 외교를 보였다. 조나 양의사상. 그래서 화의사상 또는 조나 양의사상. 자, 화, 빛나라 자. 빛나는 나라, 즉 뭐예요? 한족. 유교주의 국가는 무조건 섬긴다. 그 다음에 오랑캐 있자. 즉, 자, 유교를 모르는 나머지 민족들 어떻게 한다? 배척한다. 오랑캐는. 그래서 이거를 깔고 있으면서도 또한 기본 외교는 4대 교린. 바로 그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 화이론. 그래서 화이가이라는 세계관. 이게 동아시아의 세계관이었죠. 성리학적 세계관. 성리학적 명분을 입각한 이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4대 교린을 기본 정책. 그래서 4대 교린. 이 양면성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가장 종합반 들어올 때 입문과정에서 우리가 조선의 외교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종합반의 그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마무리할 때 잡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북진정책 하에서 고구려 영토 여러분 이성계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 영토 이거는 고려 때 태조 왕건 때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과 여지대에서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 그대로 기출지문이죠. 뭐요? 바로 교린인데 교린의 정책은 동전의 양면 뭐였어요? 화전 양면책. 화, 회유책. 그 다음에 바로 전, 강경책. 회유책도 있었고 강경책도 있었다. 이게 동시에 양면이었는데 특히 여진하고는 어디에 초점 맞춰라? 예, 바로 강경책에. 1번한테는 회유책에 초점 맞춰라. 왜? 꼬시다가 외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화전 양면책이 동시에 있더라. 또 여러분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선생님 1번하고 또 교리는 기미교린하고 대등교린도 있잖아요. 그럼 더 좋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기미와 교린을 물어보자. 기미와 대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센 기초 개념인 그냥 교린 정책의 화전 양면책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 기타 동남아시아하고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뭐를 따진다? 물론 여러분 이거 교재에 사로 있어요. 설계도 관련 사로예요. 쌤, 이 사로 어디에 있나요? 이 사로 사실 몰라도 돼요. 자, 중요한 건 당연히 신라의 골품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품제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골품제들은 항상 뭐였어요?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연맹국가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들어갈 때 자, 연맹왕국은 왕이나 부족장이나
별 차이 없다. 자, 중앙 집권 국가는 이쪽이 커진다. 그래서 이질이 들어갈 때 만들어진 게 자, 골품 제도다. 그래서 연맹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들어갈 때 골품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6세기 가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 왜? 바로 뭐요? 부족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뻔한 얘기고요. 통일 신라 때가 아니라 자, 바로 신라 상대 때 중앙 집권 국가 들어갈 때. 두 번째,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된다. 자, 신라를 여러분 유지시켰던 게 골품 제도고, 골품 제도는 언제 가서 없어진다? 신라가 망할 때. 태조 왕건 때 골품제 폐지가 여러분 키워드잖아요. 그 다음에 증궐은, 자, 우리가 이미 증궐은 항상 여러분 만 나오면 늘 고민하라. 함정 단어다. 증궐은 1에서 17관등까지 다 할 수 있으면서 자, 뭐였습니까? 5관등 이상, 대하찬 이상의 고위 관등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혈통에 따른 신문제, 바로, 자, 혈통에 따른 신문제도로서 승진의 상한선이 있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문들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부여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부여. 그래서 여러분 부여와 관계돼서 설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아, 순장. 부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부여는 사람을 생매장시켰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사만이죠. 사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동물들 집어넣거나 새 깃털 집어넣거나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 동맹 국동대열은 고구려고 그 다음 소도는 사만이고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은 4번이었잖아요. 자, 원래 연맹 국가는 왕을 선출한다는 게 특징인데 이 나라에서만 왕이 질 수 없으면 왕위에서 내릴 수 있다 이거잖아요. 내리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문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14번 고려의 무신집권기. 자, 정치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 자, 뭐 또 너무 뻔해서 자, 일단 자, 이거죠. 시기적 특징이. 김보당 조유총은 최충원 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출지문에 짜집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를 위해서는 항상 이런 공부하라고 눈이 얘기했었죠. 제가 연표특강 때, 연표특강 들었던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7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볼 7급 문제는 시대 순서와 맞추는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자, 이 뭐 9급도 마찬가지인데 꼭 이렇게 봐라. 자, 뭐였습니까? 우리가 무신정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후, 몰라야 되는 최씨 2명, 몰라야 되는 무신 3명. 이렇게 자, 100년간 권력이 바뀌는데 자, 이질의 순서도 맞히는 문제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충원과 최후의 자, 이질의 내용을 집중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시에서 좋아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순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질에 대응했던 초기 무신정권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반무신난, 최초의 반무신난이 김보당의 난, 좀 이따 나오는 게 조유총의 난, 그 다음에 온갖 교종계 스님들의 규법사 중강사의 난, 이거는 초기 단계잖아요. 최충원 때가 아니라 이미 무신정변 초기에. 그래서 이 지문들 거뜬히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냐면 이미 이제 답은 시험 가서 그냥 아싸 하고 빨리 맞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사는 10분 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 지금 이럴 때 다시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 자, 바뀌게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전체 상황 보시고요. 또 하나 밀란. 자, 뭐였습니까? 망이망소이. 그 다음에 동시에 자, 김삼이 효심. 그리고 여기 만적, 최강수, 이연년. 이런 것들도 확실히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15번, 현대사 문제. 여러분, 이것도 너무 많이 봤던,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인데, 자, 순서 맞히다 이제는 이렇게 냈네요. 다음 중 세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순서 맞히는 문제죠. 자, 2차 미소 공동연회 결렬. 자, 여러분, 1947년에 결렬됐죠.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 너무너무 중요하죠. 1946년 10월이었고 이스만의 정업발언 1946년 6월이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차 미소 공동연회 결렬 직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유엔에 미국이 우리 문제를 유엔에 올렸고 유엔에서 원래는 한반도 총선거하려고 했는데 북쪽 소련이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 남한만 총선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은 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이따 여러분 7급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항상 스토리를 외우셔야 돼요. 자, 뭐였어요? 항상 모스크바 3상회담 이후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이루어졌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뭐였습니까? 이스만의 정업 발언 그리고 좌우합작 출원치 이 문제. 그래서 자 좀 이따 요 문제가 7급에서 어떻게 냈는지 이 서울시는 9급 7급 동일한 출제위원회라는 걸 또 한번 느끼실 겁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에 민족운동가들이 추진한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일단 자 이윤숙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자 이혜영의 자 부인이었죠. 이영 씨의 자 이윤숙 현재 우리가 독립군으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부 1년차 됐을 때 광복절날 여러분 이혜영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로 여성 독립군들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 8월에는 여성 독립군에 초점 맞추셔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날 봤던 법원지 문제 보니까 또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 독립군 얘기까지 같이 나온 문제가 그 법원지 25번 문제던데 굉장히 그 문제 하나는 우리가 꼭 한번 풀 만한 문제였습니다. 꼭 한번 시사적인 게 있어요. 어쨌든 사실은 자 그러면 자 이혜영 이혜영, 이시영 이들 형제였잖아요. 그들은 자 국권이 강탈당할 쯤에 신간회가 아니라 신민의 멤버로서 모든 재산을 다 현금화시켜서 어디로 갔다? 간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간도에 바로 신흥 강수도 두고 이제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사료는 뭐였냐면 사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이게 2017년 선호한국사를 기출족보에 있는 거예요. 기출족보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2017년 기상직 7급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바로 이혜영과 관계져서 이 집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혜영 관련 문제를 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제가 기상직 7급 옆에 한국사 검정에 나왔다. 사실 이거는 한국사 검정 사료예요. 뭐 하나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냥 검정 사료를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국사 검정을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료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집 어른 이혜영이라고. 그래서 이 사료 굳이 안 봐도 여러분 이혜영이구나. 이혜영의 업적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인물사.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문제 보시면 자 여기에 오늘날의 가치로 최소 6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하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했다. 자 이들은 남반주에 자 신민회가 두었던 서간도 삼원보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 만들어서 운영했고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 이 앞에 자 뭐였어요? 먼저 신흥무관학교 전에 신흥 강습소였고 신흥 강수는 좀 이따 뭐가 된다? 신흥 학교가 되고 마지막에 이 신흥 학교는 1919년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이제 무장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좀 더 기본에 주력하는 그런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그러면 나왔으면 여러분은 이혜영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당연히 해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상설. 자 그러면 제가 저는 이걸 자, 펼쳐놓고 여러분은 자, 교재를 보세요. 자, 나간 문제를 보시면 16번 보기에 자, 일단 답은 1번이었습니다. 신흥 강수소 만들었고 자,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고 때로는 나중에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자, 신흥 무관학교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 2번 보세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누굽니까?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상설이고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는 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 이름 몰라댄다. 대신에 이상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잖아요. 왜? 이상설은 1917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해주에 이거 관련 문제 물어볼 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간민의 서전서수 명동학교 역시 이상설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자 4번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 의병 자 고종을 다시 복위시키자 복벽주의 이거는 자 의병장 임병찬 지도하에 바로 만들어졌던 자 독립의금부였잖아요. 독립의금부.
여러분 해설지 다 올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해설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이런 인물들 최소한 이동희, 이혜영, 이상설, 그다음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활동했던 박용만 이런 인물들의 활동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자 기출 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자 대한제국의 근대화 과정 가장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자, 토지 조사 했죠? 지게 발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에도 적극적 나서요. 근데 경의선 특히 경의선 우리가 경의선 얘기할 때 일단 여러분 답부터 얘기합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어쨌든 자 우체국 그다음에 무슨 전무 무슨 상공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이런 거 낯설어요. 그럼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비변사였잖아요. 비변사는 누가 없앴습니까? 고종이 즉위하고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없앴잖아요. 그리고 향후 이어서 비변사가 다시 복귀돼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 얘가 좀 낯설고 뭐 이랬나 이러더라도 여러분은 답은 4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객관 시험은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 위해서 얘기합니다. 경의선. 자, 경의선 철도 부속권 처음에 누가 얻어냈어요? 예, 프랑스가 얻어냈습니다. 근데 내가 자본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거 다시 얼로 넘겼다? 예, 우리나라로 즉 대한제국으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바로 자 철도국 두고 자 이거를 여러분 추진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러일 전쟁이 발발 때 누가 요구했다? 일본이 요구해서 일본의 요구로 일본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아주 치사한 기출문제 보시면 프랑스가 곧장 일본에게 넘겨줬다라는 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 패턴이 그런 패턴이네요. 그냥 기출문제에 말 하나 바꿔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문제가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 잡으시고 어쨌든 이거 몰라도 지금 무슨 이런 구체적인 무슨 학당들 몰라도 우리는 답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공부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서 맞췄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답이 일단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너무 뻔한데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이제 7급 문제 얘기할 때 7급은 이거보다 더 쉬워요. 7급은 이 문제의 난이도 하고 그 다음에 9급은 그래도 이거 좀 변별력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7급은 기본적인 패턴을 놓고 7급은 이제 9급은 거기에 다른 사건을 집어넣어서 짜집게 버린 거죠. 자 일단 순서입니다. 거란의 침입 여러분 이거 뭐였어요? 성종 때 서희 이미 아시죠? 10세기 말 연도를 알면 더 좋겠지만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자 성종 때 자 두 번째 노비 신문을 조사해서 본래 양인이었던 사람들을 환소 양을 돌려줬다. 자 뭐요?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강조했죠? 송나라 사신 들어와서 고려도경 나와서 이때 상황 물어본 문제가 자 7급에서 한 번 그리고 또한 자 2번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고려도경은 언제였다? 인종 때였다. 인종 때 들어왔는데 그가 이 안에 이자겸이라는 사람 김부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고려의 문벌 귀족에 대해서 다 언급했는데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짐작컨대 이자겸의 난 직전에 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여기는 도자기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고려의 도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비색이라고 하면서 극찬했잖아요. 고려 청자는 비색이다. 그래서 상간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과거 7급 기출문제에 고려도경 나오고 이 시대 이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감청자 어쩌고저쩌고 였잖아요. 상감청자는 볼 수 없다라는 문제. 결국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를 실직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처음 지급했다. 자 전식과 처음 지급 직상관에게 자 현직 전직관에게 뭐요? 경종 때. 그래서 여러분 왕만 순서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함께 여러분 항상 이런 공부를 강조했잖아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제 선후빈 제자분들 아실 거예요. 자 선왕사 연결고리 또는 우리가 자 간추린 선왕사의 앞에 있는 바로 시대사 도표잖아요. 그래서 늘 주요 왕들 지금 여기에 지금 뭐였어요? 자 여기에 광종, 경종, 성종 그리고 자 인종 이렇게 나와서 순서 맞추는 문제였었잖아요. 또 하나 과거에 여러분 진짜 오래전에 지방직 시험에는 여기에 또
자, 예종에 여러분 간무 파견도 쓱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공민왕 때, 자, 첨설직, 자, 줬던 얘기도 하나 쑥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뭘 집어넣어서 순서 맞추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흐름을 정확히 보시고요. 좀 이따 고려, 자, 7급은 그냥 거란, 여진, 몽고, 홍건조, 왜구 이렇게 물어보는 가장 센 기초에서 시작했고요. 자, 지금 9급은 오히려 7급 문제보다 이 문제를 좀 난도를 높였네요. 그래서 꼭 이 도표로 훈련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자, 이제, 자, 19번 문제죠, 여러분. 자,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자,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2월달 서울시 문제풀이 할 때 6번의 문제풀이를 너무 어렵게 해드렸어요. 너무 어렵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쨌든 이거보다 분명히 쉽게 나온다고 눈이 익겠죠. 근데 자, 선생은 여러분을 늘 어떠한 경우든 끝까지 최고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내면서 신간에 내면서 일단은 사료는 조금 어렵게 내고 신간에인지 누구나 알게 하고 보기 지문에 신민에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신간에 신민에 늘 헷갈리게 하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한 번 확인하시면 되죠. 너무 쉽습니다. 자, 신간의 강령,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 우리는 민족의 대동단결, 자, 기회주의자 배경, 신간의 강령이고, 이거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풀에서 다른 사료를 넣어드렸잖아요. 왜? 얘는 맨날 나오는 기출 사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출 문제 그대로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여러분 다, 자, 우리가 신간회와 관계된 거고, 백어인 사건은 신민회가 해산된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하의 문제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하면 15세기죠. 자, 과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주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자, 문제이기도 하죠. 자, 가전은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자, 일단 이럴 때 삼각형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들어가요. 자, 현직 관료에게 소유권과 수조권을 부여했다. 자, 조선 초기 과전은 자, 현직 전직 관료에게 여러분 줬고 소유권 아니죠. 항상 뭐다? 수조권이다. 그래서 정확히 맞는 것은 3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과전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가 늘, 자, 이제 과전. 자, 관리에게 줬던 과전은 일단은 과전법에서는 직상관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일대 제한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뭐다? 세습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세습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다시, 만일 관리가 죽었을 때 유가족이 주는 거. 유가족이 주는 것은, 자, 어떤 이름? 자, 부인이, 자, 몸을 지키면 수신전. 자, 자식이 아주 어렸을 때 불쌍히 여겨서 길러주겠다. 휴량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대 한해서 세습을 허용해 줬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관리에게 준. 유가족에 주는 이게 아니라 관리에게 준 과전. 그래서 과전은 상속권, 즉 세습권이 없습니다. 죽으면 반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이거 얘기할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때문에 일단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하고요. 자, 1번 문제는 다시 얘기하면 원래 과전, 관리에게 준 이 토지는 어디 땅만 대상이었다? 경기도 땅만 대상이었다. 그래서 곧 수조지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태종 때 가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하삼도란 바로 이 아랫역. 자, 충청도, 그리고 자, 전라도, 경상도로 여러분 수조지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관리들이 중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수조하러 내려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삼도로 가는 이 사료가 나오고, 자, 또 다른 예상 문제 얘기할게요. 이거 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 실시대 토지제도가 뭘까를 물어보는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과전법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직전법이죠. 직전법.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가 과전은 자, 초기에는 자, 태조 때, 자, 공양왕, 그리고 태조, 초기에는 경기도 땅만 대상이었고, 태종 때 가면 하삼도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경기도로 왔다가, 자, 나중에는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자, 이 지문, 틀린 지문 기억하시고요. 자, 좀 이따가 제가, 자, 7급 해설도 같이 볼 건데, 7급은, 자, 고려의 토지제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동일한 출제위원이, 자, 경제편에서는 바로 고려는, 자, 7급은 고려의 경제를,
토지를. 그 다음에 자 9급은 지금 조선의 과전을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주제들은 제일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늘 한 번에 각 시대의 중요한 토지들을 한 번에 보는 게 훨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올해 시험 여러분 자 모처럼 한국사만 기분 좋았네요. 지금 자 서울시 자 국가직 7급에 자 국가직 9급에서 여러분이 국어하고 영어가 좀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데 시험은 여러분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대로 그 안에서 또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국어와 영어가 어려우면 여러분 한국사는 쉬워요. 그다음에 또 한국사가 어려우면 또 다른 과목이 여러분 또 달라져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 한국사가 워낙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국사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앞으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 너무 쉬웠고요. 그래서 만점자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 그 다음에 나올 것은 이거보다는 조금 난도 높아지지만 작년 국가직 9급의 여러분 수준은 아닐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올해 한국사 여러분의 당락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국가직 시험이 여러분 4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늘 기본에 주력하세요. 시험 기간이 얼마 남을지 않았을 때 자 불안하게 여기지 마시고 더 여러분 요약집으로 가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본서를 보세요. 기본서 보시거나 또는 자 분류사로 간치는 선왕사 이게 자 기본서에 당권하죠. 그래서 바로 이론 그 다음에 요약 그리고 사료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선왕사 연결고리에 다른 거 몰라도 시대사 총정리 이거는 지금 서울시 9급과 7급이 시대사 여러분 사건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심지어 7급은 5문제가 나왔는데 그러한 문제를 쉽게 정리해주는 여러분 그런 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본에 주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서울시 9급과 서울시 7급은 동일한 출제위원이 냈는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문제가 이렇게 새로운 문제 아니었다. 평이했다. 근데 작은 실수가 결국 당락을 결정하잖아요. 더더구나 이번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분들이 틀리셨어요. 뭐냐면 기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빈출 기출을 보되 꼭 이론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건지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과정이 나오면 과정법과 관계되어서 다시 기본서 내용의 안에서 과정법의 배경,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실시 결과 그런 것들을 꼭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서 보시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뭐 기출 문제 중에 간추린 300제도 있고 또 연간 기출도 있고 기출족보 2000제도 있고 기출을 변형한 예상 문제 실전 400제도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기출족보 2000제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은 선택과 좀 집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300제는 자 가시든 실전 400제로 가든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어떻든 어떤 문제 보든 기본에 주력해야 됩니다. 여기가 80% 주력한다면 여기는 한 20%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심지어 기본서도 봤어요. 기출도 봤어요. 그럼 제가 몇 번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반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반복.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망각할 수 없으니까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전범위를 막 여러분 그냥 뒤집박죽해서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 시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좀 더 요약해서 보시는 그런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도와드리는 교재가 간추린 선왕사나 또는 연결고리 시대사 도표 하나에 각 시대를 담아드렸잖아요. 이렇게 자 빠르게 보시는 게 여러분이 좀 더 반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국가직 9급 때도 여러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어나 영어가 여러분 어려우면 그 역량이 국사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국어 풀고 그 다음에 또 영어 풀고 이번에 국사 풀고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국사부터 풀어야겠어요. 그러면 또 만일 국사가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여러분 늘 시간을 배분하시면서 그 연습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분 안에 국어, 영어, 국사의 시간을 어떻게 줄 건지 그러셔야 여러분이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몇 분 안에 풀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국사는 한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자 이번 서울시 9급은 학생분들한테 몇 분에 풀었니 했더니
대부분 9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이 10분 안에 푸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줄이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선학사랑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요. 자, 이제 앞으로 있을 시험, 여러분 이렇게 기본에 주력하시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의 정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